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자의 성향을 잡고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빅머니 이혜리입니다. 오늘도 유니크하고 트렌드한 분석 준비했으니까 많은 기대 바랍니다. 자, 그럼 헤드라인부터 시작할까요? 태풍 다나스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내일 대한해협을 지나 영동과 영남 지역을 장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8일에는 전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은 서울의 전세난이 계속 난항을 겪으면서 서울의 전세값이 서울 평균 매매값을 추월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지난 주말에 검색어를 장악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LOL, 롤인데요. 롤드컵, 리그 오브 레전드의 약자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느냐? 이 결승전이 지난 토요일에 이어졌기 때문인데요. 도대체 이 성공의 요인은 무엇인지, 사람들이 왜 열광을 하고 인기 검색어를 다 장악했는지 오늘 빅데이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네, 빅머니의 두 남자 이항영 위원과 이규찬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온다던 태풍은 많이 영향권은 없었는데 이 검색어에 영향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LOL. 도대체 LOL이 뭐야? 뭐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 또 좀 잘 모르시는 분 계실 겁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인데 이게 뭐 게임 대표적인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게임을 바로 우리 흔히 줄여서 롤이라고 표현을 하죠. 실제로 제가 한 2달 전에 사실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그 잠실 쪽에 사는데 올림픽 공원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정말 구름같이 많은 거예요. 예전에 그 정도면 샤이니 정도 공연을 하거나요. 21 이렇게 공연하면 사람이 많은 적이 있는데 약간 거짓말 보태면 4배에서 5배 정도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아빠 그것도 모르냐. 왜냐면 롤 게임에 한국 무슨 시리즈가 있는데 그날 결승전인데 무료로 했다마요. 무료로 했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갖고 야 정말 이게 어떤 아이돌만의 그룹의 그런 의미 아니라 훨씬 더 사람들이 관심이 많구나 하는 걸 좀 느꼈었죠. 그 게임이 지난 그 주말에 했던 게 바로 그 예를 들면 축구로 치면 월드컵. 결승전. 그래서 롤이라는 게임의 월드컵이다 롤드컵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롤드컵 하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검색어 쳐보시면 LOL은 좀 영어니까 낯설지만 롤드컵이라는 말들은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럼 LOL을 우리가 그럼 롤이라고 오늘 그냥 명칭을 할까요? 롤이라고 다들 미국에서도 네. 롤이라고 그러죠. 네. 아까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오늘 주제로 할 만큼의 그 정도의 파급력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지금 그만큼의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이 지난 주말에 그 네이버 다음에 검색어 10위권 내에 7, 8개가 이 롤드컵에 다 장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난 주말에 어떠한 결과가 있었는지 한번 보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우리가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이거 꼭 보셔야 돼요. 부모님들이라면 애들이 도대체 뭘 하는지 봐야 되는 거고 저희가 트렌드 분석한 이유가 있잖아요. 애니팡 스마트폰으로 깔짝깔짝거리는 거 무시한다? 아유, 아니죠. 롤을 지금 봐야 되는 이유. 이게 어디서 열렸냐면 봐도 알 수 있어요. 이 경기 어디서 열렸냐? 미국 LA 레이커스 유명한 NBA 구장이잖아요. 거기에 홈구장이에요. LA 스테이플스 센터인데요. 여기서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NBA급의 대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월드컵 같은 이 롤드컵에서 우리나라가 이겼어요. SK텔레콤의 T1이라는 팀이 있는데 월드 챔피언에서요. 결승전에 누구랑 붙었냐? 중국의 유명한 로얄클럽 황주라는 팀이 있는데 한국과 중국의 대결로 한국이 완승을 거뒀습니다. 3대 0으로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월드컵에서 한국이 우승했다고 쳐보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미국 현지에서도 기사가 많이 나왔고 뭐 우승자에 대해서 마이클 조던이다, 그 메시다 이 정도로 평가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사실 저는 실제로 그 게임을 보려고 그랬는데 생방송 몰랐는데 뭐 개인적인 일 때 못 보고 사실 저도 녹화로 해서 봤거든요. 그 네이버에서 들어가서 봤는데 이게 보면 정말 깜짝 놀란 게 말이죠. 티빙이라고 또 CJ에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 이런 데서 보는 거예요. 거기서 LOL 챔피언스 게임을 전 과정을 독점 중계했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생중계예요. 생중계를 했죠. HD로 했는데 물론 미국에서 뭐 트위치라든가 다른 여러 개에서 하는데 여기서 우리나라에서만도요. 시청률의 점유율이 무려 깜짝 놀라지 마세요. 80.5%, 81%나 차지했고요. 대단하죠. 미국에서도 보면 중요한 걸 들어보니까 뭐 100만 명 넘었다, 500만 명 넘었다면서 비공식적으로 나눈 거 보면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본 것이 1000만 명이 넘었다는 것이 작년에 800만 명, 올해 1000만 명을 넘었다는 얘기까지 나오네요. 네, 시청률 81%라 정말 부럽네요. 그렇죠. 저희도 언젠가 가야죠. 네, 저희 빅머니
8.1%래도 먼저 치고 81%. 네, 한 단계 뭐 부러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고요. 네. 도대체 이 롤과 관련된 빅데이터가 어떤 분석이 필요한지 지금부터 빅마우스 두 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포털 사이트 검색 순위를 도배한 주인공 리그 오브 레전드, 이름하여 LOL.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이 온라인 게임이 글로벌 e스포츠 팬들을 하나로 묶는 특별한 경기를 열었다고 하는데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거대한 문화 영역을 형성해가고 있는 LOL. 국내 최초로 LOL과 관련한 빅데이터를 전격 분석. 앞으로 주목해야 할 산업과 투자 방향을 함께 이야기해본다. 저 눈빛 보세요. 저 열광 보세요. 완전 살아있죠? 아니 저런 것을 좀 공부할 때 쓰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학부모님들의 생각이 있을 텐데. 맞습니다. 와, 저 그들의 눈빛에서 이게 보통이 아니다. 이게 문화에서 얼마나의 장악력을 받고 있는가. 저는 잘 몰랐다가 이 네. 영상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네요. 그리고 저희가 본격 토크에 앞서서 그 트렌드의 차트를 준비를 했잖아요. 네. 오늘 빅데이터 히든 차트를 확인하겠습니다. 네티즌들은 이 롤과 관련해서 어떤 인물이 생각날까? 두 분은 어떠세요? 뭐 당연히 그 이번에 롤드컵에서 우승했기 때문에 SK텔레콤이라든가 그럼 선수들 그리고 어떤 챔피언을 뭐 썼는지 이런 것들이 도배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사실 또 선수들도 알지만 그 롤을 잘 못 즐기시는 분도 아는 게 있어요. 뭐냐면 게임은 또 연예인. 항상 연예인들이 그 게임도 즐기는 분이 많거든요. 맞아요. 아마도 네. 이 롤을 즐기는 연예인들 이름이 뜨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도 드는데요. 10대들이 즐기는 게임이니까 아무래도 또 롤을 잘하는 아이돌이 또 뜨지 않을까 하는 건데 히든 차트 1위부터 5위까지 함께 보여주시죠. 1위는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슈퍼주니어죠. 은혁인데 맞습니다. 왜 여기 올라와 있을까요? 아마 은혁이 제가 알기에는요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SBS 퀴즈 프로그램에서 롤드컵에 대해서 이제 그 롤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그걸 정확히 맞췄어요. 막 그래서 아마 뜨지 않았을까 싶네요. 우리 은혁 씨도 우리 롤드컵을 알아주는구나라는 마음에서 사람들이 더 좋아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2위가 엑소. 요새 엄청 떠오르는 아이돌이잖아요. 으르렁 맞아요. 주가 한자 맞아요. 모르잖아요. 이번에 롤드컵에서 참가한 팀 중에 하나가 엑소라는 이름으로 나왔어요. 이름을 겹쳤군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엑소 팬들이 왜 감히 우리 오빠 이름을 쓰냐며 그러니까, 네. 막 항의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 LOL이 좀 유저 친화적이다 보니까 한 10만 명이 만약 신고를 하면은 그 아이들이 못 쓰게 돼요. 10만 명이 디스한다 그러면. 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디스할까봐 사람들이 또 너네 팬들 너무 심하지 않냐 네. 얘기해서 좀 소동은 조금은 잦아드는 것 같습니다. 소동이 있었는데 이런 것으로 너무 이렇게 아이돌의 사랑하는 마음은 알지만 이거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라도 롤이 네. 그 엑소 팀이 우승했으면 더 유명해지고 더 좋았을 텐데 말이죠. 네. 뭐 여하튼 3위는 요즘 케이블 채널의 TVN 코미디 프로그램 SNS에서 섹시한 이미지를 얻고 있는 서유리 씨라고 하는데 그 네.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 서유리 씨가 페이스북에다가 네. 이제 좋아요 눌러주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네. 1만 명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 여기 LOL에 나오는 캐릭터를 코스프레 하겠다. 이렇게 좀 약속을 했어요. 근데 네. 약속을 하고 실제로 지켰어요. 그래서 그 게임 캐릭터를 좀 예뻐요. 표방한 굉장히 좀 귀엽고 섹시한 이미지. 이 사진들이 롤드컵 팬들의 롤 팬들의 굉장한 지지를 받아서 화제가 됐는데 네. 어제 또 롤드컵 때문에 다시 한번 화제로 뜬 것 같습니다. 네, 뭐 저희도 공약 한번 할까요? 뭐 또 좋은 거 있을까요? 아니 뭐 게시판에 지금 빅머니의 게스트들의 코스프레도 보고 네. 싶다라고 10건 이상 올려주시면 네. 우리 3명 중에 1명이 네. 이 이렇게. 이런 롤드컵의 걸로. 코스프레를 따라하는 걸로 네, 네, 네. 하겠습니다. 아니, 설마 10건 우리 안 롤 넘겠죠? 팬들의 성지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안 넘을 거예요. 제가 안 넘을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네. 자, 4위는 김희철 씨는 뭐 평소에 뭐 온라인 게임 잘하는 걸로 유명하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 김희철 씨가 이번에도 아마 제가 올린 거는 뭐 약간의 그 재미가 있는 것이 박정석 그 낮은 소드라고 팀의 그 감독 혹시 아세요? 박정석 씨요. 네. 맞아요. 네네. 예전에 그 스타크래프트로 한때 유명해서 우승했던 거로 기억나는데 이분이 이제 감독이 됐어요. 그래갖고 이분을 응원하는 메시지 4강에 들어가고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했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때 사진을 올렸는데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손담비 씨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 연관 검색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4위까지 올라갔잖아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박정석 씨가 이번에 김희철 씨 덕분에 좀 올라간 것도 있어요, 5위에. 네. 그런데 또 이분이 우리 스타 팬들에겐 또 잊을 수 없는 유명한 영웅이죠. 플레이어 그랬죠. 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또 리그 오브 레전드 가서 이 감독으로 또 활동하는 그런 좀 이어지는 좀
그 연관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선수로 시작해서 감독까지 이 박정석 씨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 예사롭지 않는 눈빛이 이 프로게이머의 지존답게 또 살아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좀 선수도 많이 괴롭힐 것 같은 인상이죠. 네, 5위까지 박정석 씨는 의외의 이름이었는데 우리가 딱 알게 됐고요. 네. 자, 히든 차트 가볍게 살펴봤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빅데이터 한번 돌려보죠. 네. 이 롤에 대해서 어떠한 관련한 빅데이터 로드샷을 볼 수 있을까요? 한번 로드맵을 돌려보겠습니다. 네, 리그 오브 레전드 보이고요. 100만 달러, SKT, 티빙, 생중계, PC방, 게임페인, 라이엇 게임즈, e스포츠 여러 가지 나오는데 자, 이번 이왕용 위원께서 어떤 방향으로 분석을 해볼까요? 네, 지금 화면 보시면 벌써 그 여러 가지 나오는데 가장 그 마음에 드는 거는 걱정하시는 거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게임 페인 얘기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패. 예, 개패인데 이게 네. 보면 사실 보면 답답하죠. 애들이 밥도 안 먹고 게임만 하는 친구들 많이 봐왔고요. 일본에서 이런 문화, 아시죠? 오타쿠라고 오타쿠라 뭐 그러죠. 전형적인 오타쿠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어떤 그 사회적인 현상으로 부모님들이 아주 싫어하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금 벌써 100만 달러 나오잖아요. 그렇죠. 100만 달러 이렇게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슈퍼스타 해봤자 뭐 5억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디션 프로도 5억밖에 수천만, 안 되는데. 수백만 명, 뭐 네. 천만 명이 몰려서 지금 하는 것들. 그런데다 그것도 한국에서만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바로 이 게이머로 해갖고요. 1등 상금 받고 또 유명해지고 해외에서도 이렇게 팬심이 뜨겁고 이런 것도 하나 오히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연예인 되는 것보다 이게 오히려 확률도 빠르고 돈 버는 것도 더 빠르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이 100만 달러 뜬 게 우승 상금이 100만 달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승 상금 뭐 슈퍼스타 K 5억? 그거 2배가 넘어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그 오디션 하면 우리나라 무대잖아요. 그게 아니라 롤드컵에서 네. 뛴다. 바로 세계 무대 데뷔죠. 자, 근데 연예인 되는 것보다 프로게이머 되는 게 예. 더 시장이 좋다. 아니, 그것뿐만 아닌데 여기도 나왔지만 라이엇 게임이라고 나왔잖아요. 이게 네. 사실 보면 롤을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네. 이 회사 자체를 만든 사람들 자체도 게이머 출신이에요. 그만큼 앞으로 할 일이 많은 거죠. 야구 선수만 하더라도 야구 선수 하다가 코치하다가 감독하다가 김웅영 감독 같은 경우는 1년이 넘으셨잖아요. 그런데도 하니까 그만큼 장수하는 그런 하나의 직업군으로 분명히 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특히 그래서 전 저희 애들한테 저희 애가 저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게임을 하는 걸 이렇게 말리지 않습니다. 뭐 밥도 먹고 막 밤 새벽 4시까지만 하지 않으면 뭐라고 안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문제예요. 아니 근데 애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고요. 아주 괴팍한 사람이었고요. 넥슨에 지금 야구의 구단주 있죠. 네. 제가 게임으로 해고 돈도 많이 버신 분은 제가 알고 있거든요. 게임을 좋아하니까 이게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사실은 맞는 얘기인 게 박정석 씨도 그랬고 네. 사실 그 대부분의 스포츠 선수 키우시는 부모들 알 거예요. 선수 되게 그 수명이 짧아요. 네. 그런데 그 다음에 코치로도 되고 감독으로 되고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프로게이머들 지금 활동하는 친구들 20대 초반 중반까지가 한계인데 그 다음에 감독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좀 큰 시장이 열리면 제가 볼 때는 이거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직업군이에요. 이런 얘기도 그렇지만 엔터테인먼트 가수 한다고 해서요. 노래만 잘하면 되나요? 요즘 보면 맨날 다이어트 해라, 뭐 성형수술 많이 하잖아요. 이거 사실 보면 모르겠습니다. 돈 들은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 컴퓨터만 사주면 돼요. 그러니까 컴퓨터만 사시면 되고요. 이번에 네. 우승자도 되게 어린 학생이라면서요. 무려 18살. 그 페이커라는 아이디 쓰는 친구인데요. 이 이상혁이라는 친구가 지금 전 세계에서 검색 1위예요. 그러니까요. SK텔레콤이 이번에 우승하면서 SK텔레콤 페이커라는 검색어가 어떻게 떴냐면 SK텔레콤이 2004년 이후에 10년 만에 세계 최고 검색량 기록했어요. 약대 최고. 이 롤 덕분에. 거기다가 이 SK텔레콤보다 더 많이 뜨는 게 K페이커라는 이 친구인데 18살 고등학생인데요. 데뷔한 지 1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인터뷰하는 걸 직접 들었어요. 게임 네. 끝나고 나서 이번에 게임 끝나고 뭐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뭐 우리나라에 무슨 시합이 또 있는 모양이에요. 국가대표 뽑는 거 하고 나서 그다음에 여행 가는데 그중에서 인터뷰는 딱 안 했는데 또 발리로 그 휴가 포상휴가까지 간다 그러고요. 좀 대단한 사람들이고 사실 네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전 게임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게 이 게임 문화평론가로서. 저 대중문화평론가로 지금 네네. 이학명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겠는데요. 게임 하나 잘 만들었어요. 드라마, 영화 뭐 엄청나게 많은 쪽으로 가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슈퍼마리오 있죠. 네. 포켓몬 있죠. 그리고 혹시 여자 배우 중에 외국 배우 중에 혹시 좋아하시는 분 있으세요? 그 파워풀한 이름을 모델 지금 출신의 생각이 밀라 네네네. 조보비치라고 네. 네. 우크라이나 레지던트 출신인데 그분 얘기할 줄 알았어요. 저 레지던트 이블의 뭐 광팬인데 그것도 사실 또 잘 모르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그것도 닌텐도 위 게임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만큼 하나 원소스가 멀티유즈. 이게 바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창조 경제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게임 산업이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죠. 이렇게 확산이 되네요. 문화적 동시성, 원소스 멀티유즈 이렇게 어려운 단어까지도 이렇게 게임 하나로 이렇게 퍼질 수가 있는다는 겁니다. 자, 지금 저희 테이블 위에 예쁜 이걸 피규어라고 하나요? 네. 이걸 예쁘다고 것들이 표현하기 멋져요. 이걸 지금 네. 뭐로 만든지 모르겠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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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만지시면 큰일 만지셨어요? 나요. 네. 저 빌려갔어요, 이거. 아, 네. 이게 피규어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거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게 보통의 이제 요즘에 트렌드였는데 이 게임 회사는 이걸 팔지 않아요. 이거 팔면 제가 볼 때 떼돈 버는데 이게 한정판으로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나온 건데요. 이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들이에요. 혹시 캐릭터 이름 아세요? 제가 요게 뭐 이 친구 문화죠. 이 친구 라이즈라는 거로 제가 알죠. 네, 이 친구가 트란다미아고요. 이 친구가 라이즈예요. 네. 아이고, 이거 롤팬들은 참 다 알아요. 무겁게도 입었어요. 네. 이게 다 하나하나 용도가 있는 거잖아. 사실은 이게 예를 들면 아주 기본 캐릭터라서 사람들이 한 번쯤 다 플레이해본 캐릭터인데 이거를 만들었는데 이게 팔지 않잖아요. 근데 이베이 가시면요. 네. 수백만 원, 심지어 1,000만 원 넘게. 아, 이거 하나에 합니다. 만져도 되나 이렇게 보면. 어휴, 큰일 납니다. 부르는 게 값이나. 흠집 안 내고 바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 제가 이거 부탁했었거든요. 혹시 이거 주시면 안 되냐. 네. 우리 보시는 롤팬들을 위해서 우리 시청자 게시판에 글 올려주시면 이거를 상품으로 주고 너무 싶다. 좋겠다. 네. 그럼. 그러면 진짜 많이 몰릴 것 같은데 아쉽게도 이게 리미티드 에디션이야 줄 수는 없다고 네. 해서 좀 우리가 아쉬웠습니다. KBS나 MBC에게 줄 텐데 아직 그럼 거기까지는 사진이라도 안 찍어서 됐네요.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저희는 보니까 영광이네요. 제가 그리고 사실 이거를 요번에 준비하면서요. 아까 말씀드렸던 라이어 게임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알아봤거든요. 네. 네. 정말 재밌는 회사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상생기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더불어 사는 대표적인 회사요. 2년 전 우리나라에 처음 론칭했을 때 말이죠. 그 아리라는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아리. 예, 아리라고. 네네. 근데 한국 뭐 여성 복장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처음에 6개월 동안 판 거가 한 3, 4억 뭐 적도 됐는데 거기다 돈을 더 붙여서 5억을 문화재청에 기부했고요. 작년에도 또 비슷한 캐릭터를 또 만들어갖고 한국판으로 맞아요. 특별판을 만들어갖고 그것 역시 문화재청에 기부하고요. 하여튼 이게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마찬가지, 외국에서도 이런 상생의 기업의 대표적인 아주 특이한 기업으로 분류되고 있죠. 이 공동 설립자 두 분이 사실 게이머 출신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좀 굉장히 게이머 출신, 그 소비자들한테 좀 친화적이라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뭔가 그 유저를 위한 5가지 운영 방침 같은 거에서 유저 중심으로 게임을 대하는 진지한 태도 뭐 이런 걸 좀 내세우면서 서비스 하시는데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뭔가 돈을 열심히 벌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보다는 이렇게 문화재 기부도 하고요. 좀 좋은 모습을 해서 약간은 게이머들한테 착한 기업으로 좀 인식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라 이 수익금을 환원하고 또 게이머들 입장에서는 확고한 경영 방침도 있는 건데 그런데 착한 기업이 요새 대세지 않나요? 맞아, 요즘 대세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모르겠습니다. 착한 기업 표방하면서 실제로 마케팅의 효과를 맞아요. 마케팅의 모르지만 일환일 수도 있어요. 탐스라고 신발 운동화 브랜드 있잖아요. 요즘 보면 탐스 하나 사면 아프리카에 하나를 또 보내준다거나 그리고 그 우리 초코파이도 사면 뭐 5개 정도라서 또 어디에 보내주고 팔도 비빔면 같은 거 있잖아요. 비빔면을 사더라도 또 이제 어려운 곳에 또 보내주고 이런 요새. 것들이 하나의 네. 어떤 트렌드이자 마케팅의 하나의 기법으로 떠오르고 있죠. 마케팅이어도 좋으니까 착한 일 많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예. 네. 그런데 아무리 그 글로벌한 인기를 누리고는 있다고 하지만 한국 선수들의 이 실력이 월등하다라는 거는 그만큼 입증이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 게임을 즐긴다는 이유일 수도 있는데 특히 왜 롤이 특히나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그 겁니까? 한국에서의 뭐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에서의 기본적인 특징은 한국은 개인 게임보다는 좀 단체 게임이 좋잖아요. 이렇게 같이 응원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축구가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그만큼 더 인기를 그렇죠. 끄는 거고 단체 혼자 하는 게임, 뭐 골프가 뭐 돈은 버는 사람 입장에 이렇게 아주 대중적으로 뭐 응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건데 딱 이것이 예전에 스타크래프트는 1대1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 게임은 롤은 5대5의 단체 게임이기 때문에 그만큼 소위 으쌰으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하자. 그리고 같이 모여서 게임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대중적인 트렌드겠죠. 물론 다른 나라는 약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콘솔 게임, 예를 들어서 네. 플레이스테이션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의 그런 박스, 문화적인 엑스박스의 그런 특성이네요. 문화적인 차이가 네. 있는데 갈수록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게임이 커지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가 인터넷이 워낙 고속도로 발전했기 때문에 요즘 중국이라든가 우리나라 더불어서 인터넷 게임이 활성화되는데 가장 큰 목소리를 사실 하고 말씀 잘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PC 온라인 게임이 사양이라는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PC 온라인 게임 하던 업체들이 다 모바일 게임 그렇죠. 만드는 데 집중하고 네. 있어요. 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LOL이 우리나라에 잘 되면서 50%를 점유해버리니까 여기선 좀 살기 힘들겠다고 좀 도망가는 것도 있고요. 근데 PC가 사양인 게 아니라 제가 볼 땐 PC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뭐냐면 이렇게 LOL 잘 되는 거 보세요. 그리고 스타도 잘 되는 거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친구들이나 이렇게 동료들끼리 술 한잔하고 야 우리 스타 한번 하러 가자고 PC방 몰려가고 약간 이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이거 하나가 스포츠나 문화로 잘 자리매김하면 충분히 PC 네. 온라인에서도
다시 한번 또 붐이 일어날 수 있다. 좀 그런 게임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온라인 게임의 재부활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군요. 아무튼 그들의 열정과 패기를 응원합니다. 저는요. 자, 이규찬 기자께서는 어떻게 LOL과 관련한 빅데이터를 방향 분석하셨어요? 사실 라이엇 게임즈 우리가 단순히 그냥 그래 좋겠네가 아니라 우리한테 도움돼야 되잖아요. 애들을 교육에도 도움돼야 되지만 그렇죠. 우리 투자자에게는 돈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라이엇 게임즈를 국내에서 수혜를 보고 있는 회사나 뭐 업종이 있나 좀 봤더니요. 일단은 가장 먼저 PC방. 사실 우리나라에서 PC방이 뭐 흡연도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규제가 많았는데 요즘에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어요. 2001년 이후에 쭉 감소하고 있는데 작년 말하고 올해 8월 말 지금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1년 사이에 17,000개에서 15,700개로 1,000개 넘게 줄었어요.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롤이 구세주예요. 롤이. 예, 친구들이 한 5명씩 뭉쳐서 롤하러 가자 해서 좀 같이 가야 되잖아요, 또. 그렇죠. 5대5 네. 플레이니까 네. 애들끼리 뭉쳐서 하는 거예요. 게다가 유저들한테 직접 돈을 받는 거는 거의 안 하는 대신에 PC방에 가면 너가 마음대로 쓰게 해줄게라는 게 있어요. 이게 PC방 요금제인데 PC방 점유율 그러다 보니까 PC방에서 롤이 62주 동안 1등을 하고 있어요. 1년 넘게 1등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점유율이 무려 42%. 그리고 PC방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PC방에 저희가 한 1,000원 내고 쓰잖아요. 한 시간에. 그럼 한 210원이 라이엇 게임즈로 가요. 그러면 라이엇 게임즈 그걸로 돈을 벌고 PC방 업체는 또 사람들이 돈을 내니까 돈을 벌고 네. 이렇게 해서 좀 되는데 제가 그 PC방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쓰는지 그 사용 시간을 따져봤더니요. 8월 마지막 주에 무려 359만 시간 따져보면 하루 매출이 라이엇 게임즈가 8억 원이 나요. 하루 게임즈 8억이요? 네. 그러면 그게 곱하기 하면 200억 이상의 PC방이 먼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러면 라이엇 게임즈가 1년에 3천억 정도는 충분히 번다는 얘기가 나오죠. 이거 뭐 윈윈이네요. 그렇죠. 그야말로. 네. 뭐 근데 PC방 전국의 사장님들이 이 롤을 개발한 라이엇 게임즈한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해야 될 판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수혜주도 있을까요? 아, 중시에도 있어요. 손오공이라는. 사실 손오공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한번 다시 점검해 왔더니요. 이 PC방 총판, 라이엇 게임즈가 일일이 모든 PC방을 계약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오공이 대신해요. 그래서 총판 업체인데 작년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 회사가. 그 총판으로 이제 매출 비중 16%밖에 안 되지만 작년에 무려 100억을 벌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봤더니요. 확 줄었어요. 그 계약 조건이 좀 안 좋아진 거 아닌가요? 작년 그러면? 11월에 재계약을 했는데요. 작년보다 점유율이 2배로 늘었는데 작년보다 매출 오히려 약간 줄은 거 보면 계약 조건의 절반으로 확 깎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젠 수혜주라고 보기엔 좀 애매해진 그런 상황이 됐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사실 이거는 얘기하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 국내 증시는 없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저는 웬만하면 이런 외국 기업도 관심 가지고 직접 샀으면 좋겠어요. 네. 텐센트입니다. 아, 텐센트를 얘기하시면 제가 텐센트에 대해서는 좀 알죠. 이게 텐센트가 우리나라에서는 거래가 안 되는데 살 수는 있어요. 이게 그렇죠. 싱가포르랑 뭐 홍콩에 이렇게 거래가 잘 되는데 중국 기업이고요. 텐센트 하면 약간 모르시는 분 계신데 카카오톡 있죠? 네. 우리나라 카카오톡의 대주주도 바로 텐센트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카카오톡이나 라인 얘기 뭐 네이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라인보다 훨씬 더 많이 전 세계 지금 거의 5억의 유저가 사용하는 게 위챗이라는 메신저가 있는데 네. 위챗도 바로 텐센트의 사업부로 있어요. 근데 그러면 중국의 네이버 정도로 보면 되나요? 그렇죠. 중국의 네이버보다 훨씬 네이버. 크죠. 훨씬 더 예, 크죠. 왜냐하면 지금 네. 오늘 현재요 시가총액이 한 1,000억 달러 됩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1,200달러, 1,200억 정도 되니까 1,000억 달러인데 문제는 이것이요. 지난 금요일까지 저희가 하면서 오늘 현재까지가 깜짝 놀라지 마세요.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아, 저는- 한국에서는 매매를 할 수는 없지만 이 중국이나 살 수는 홍콩에서 있어요. 사실 수는 있어요. 증권사에 네. 그런데 그 이 사상 알아보시면 다 최고가 사실 수 있어요. 기록하게 된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롤 덕분이에요. 뭐냐면 2011년에 이 맞아요. 회사 라이엇 게임즈 샀어요. 그러니까 라이엇 게임즈가 미국 회사긴 한데 실제로 대주주는 텐센트고 그리고 우리가 다음번에 한번 또 얘기하겠지만 중국에서 애플로 뜨고 있는 샤오미라는 회사도 샤오미, 예. 텐센트가 투자했고요. 텐센트가 요즘 이렇게 좋은 기업 많이 투자하는데 사실 넥슨이랑 NC소프트라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두 게임 회사가 뭉치면서 돈을 모아서 한번 글로벌 M&A 해보겠다고 했는데 너무 아쉬워요. 2011년에 4억 달러면 4천억, 5천억이면 산다는 건데 이거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 좀 들어요. 맞습니다. 이게 그 사실 라이엇 게임으로 다시 얘기하면 라이엇 네. 게임이 아직 상장은 안 돼 있거든요. 이게 처음에 처음에 회사를 창업할 당시 얼마나 갖고 시작했냐면 벤처 캐피탈리스트한테 막 간 거 아니에요. 그 벤처 투자자한테 그랬더니 모은 돈이 100만 달러예요. 그리고 이 회사가 어디냐면 산타모니카 시절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 하면 미국에서도 가장 살기 좋다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더 조금 더 얘기 드리면 라이엇 게임즈가 딱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네. 가장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게 있어요. 뭐냐면 미국에서 말이죠. IT 기업으로 근무하고 싶은 회사 3위. 전체에서 중견 기업으로 4위. 전체에서요.
그만큼 그 직원들한테도 잘해주고 정말 사회 공헌도 많고 정말 정말 모든 것에서 완벽하고 일종의 구글 같은 회사 아닌가 싶네요. 라이엇 게임즈가 그럼 얼마 안 돼서 또 상장을 기대해 볼 수도 네, 있는 충분히 가능성이 일이네요. 있죠. 네. 네. 상장하면 무조건 사야죠. 무조건 사야죠. 네. 라이엇 게임즈까지 알아봤는데 롤을 개발한 라이엇 게임즈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딱 한 종목 오늘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 텐센트나 텐센트는 외국 기업이고 그리고 또 라이엇 게임즈 아직 상장이 안 되어 있고 그럼 국내에는 어떤 종목이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을 텐데요. 자, 이 두 분께서 LOL 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자, 이들의 문화, 니즈, 성향과 파악하는 것 또한 또 장기적인 투자 안목을 또 키워보는 것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관심이 가는 딱 한 종목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롤, 리그 오브 레전드 롤드컵과 관련한 딱 한 종목 먼저 이한경 위원님 공개해 주세요. 아, 저도 오늘 또 의외의 주식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SK 하이닉스입니다. 네. 제가 밑에 뭐라고 썼는지 보이시세요? 네, 너무 웃겨요. 발음만 하긴 그런데 똥컴은 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그 몇 년 전에 그 우리 전 국민이 많이 했던 것이 바로 카트라이더 있지 않습니까? 좀 게임만 늦고 컴퓨터가 그 느리면은 강퇴시키잖아요. 그 게임 하는 사람이. 바로 이거죠. 지금 게임을 하려고 그러면 왜 PC방 가고 자꾸 그러는 게 집에 컴퓨터 느리다. 똥컴이라. 네, 똥컴이라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똥컴을 바꾸고 새로운 컴퓨터 사달라. 네.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 기기도 자꾸 게임의 속도가 고사양이 되다 보니까 제 거 핸드폰을 바꿀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게임을 하기 위해서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낸드 플래시 뭐 여러 가지 다 뭐 전문적인 용어가 있지만 그걸 다 떠나서 똥컴은 가라. 네. SK 하이닉스입니다. 오늘. 저희 집도 똥컴 하나 좀 바꿔야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기찬 기자 공개해 주세요. 네, 제 딱 한 종목은 CJ 헬로비전입니다. 사실 이항영 의원님 말씀에 살짝 반론을 제기하고 싶어요. 뭐냐면 이게 사양이 낮아서 집에 노트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더 잘하고 싶은 사람,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은 사람은 당연히 컴퓨터 바꿔야죠. 그런데 제가 스타를 어디서 배웠냐면 군대에서 배웠어요. 중계방송 보면서 재밌네?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눈으로 보니까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다 보니까 축구 메시처럼 할 수 있잖아요. 다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나와보니까 해보니까 안 돼요. 그냥 이건 보기만 하는 게임이구나. 똑같습니다. 롤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즐기는 게임이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보고 즐기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중계방송 어디서 했는지 아시죠? 온게임넷에서 했잖아요. 근데 주 시청자인 10대, 20대들이 누가 집에서 그 황금 같은 주말에 TV 앞에 앉아 있습니까? 밖에 돌아다니다가 핸드폰을 보고 싶죠. 집에서 혼나서 보지도 못하죠. 그렇죠. 네. 그러려면 핸드폰을 혼자 보려면 모바일에선 티빙밖에 없습니다. 그걸 바로 CJ 헬로비전이 하고 있고요. 내 손 안에 TV, 티빙. 지금 가입자가 450만인데 2015년에 한 1000만 명 될 거고요. 이것 덕분에 티빙 가입자가 굉장히 늘고 그러니까 점유율이 무려 81%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롤의 수혜주로 전 CJ 헬로비전을 꼽고 싶습니다. 하는 재미도 있지만 보는 재미도 그렇죠. 무시할 수 없다. CJ 헬로비전 공감하세요? 네, 저도 공감합니다. 네. 자, 이제는 오늘의 비긴 마지막 순서를 뽑을 상황인데요. 지난 시간 주제였던 부산국제영화제와 관련한 시청자들의 관심 종목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의 비긴을 공개합니다. 아이디 황제의 옥새님께서 부산하면 생각나는 종목이 무학이래요. 술이죠, 술. 네. 아이디가 아주 부산에만 풍부하시네요. 나오는 네, 나오는 소주. 화이트 소주, 좋은데이 소주 같은 부산 지역의 소주를 생산하는 회사 오늘의 비긴으로 선정되신 황제 옥새님께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쿠레오2님께서 이규찬 기자께서 기고만장 기자실에 이어서 트렌드 소개해주는 거 너무 재밌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항용 위원께서 옷 진짜 잘 입으신다고. 제가 옷 잘 입는 소리는 뭐 태어나서 처음 들었습니다. L를 지금. 누르셨네요. 네. 그리고 뭐 저에 대한 얘기는 뭐 없습니다. 눈 씻고 찾아봐도요. 자, 그럼 오늘의 비긴이 되는 방법, 오늘 롤드컵 LOL과 관련한 종목 딱 한 종 바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푸짐한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 오늘 어떠셨어요? 네, 갑자기 딴 얘기 하나 들으면 술 얘기가 나서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얼마 전에 기사를 봤어요. 하이트 맥주의 오비 맥주가 계속 뭐 10몇 년 동안 뒤졌었는데 그 소맥이라 그래요? 소맥이랑 잘 매치되는 것이 우리 오비 맥주 뭐가 있다 그러죠? 저는 술을 안 마셔서 모르겠는데 네네. 그거 갖고 지금 이겼다는 거예요. 제가 말해서 그게 바로 빅데이터가 아닌가 싶네요. 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겼다. 저는 오늘 롤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자면 사실 이거 보시는 분 중에
자녀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하는 것 자체만으로 싫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흐름, 피겨 스케이팅 언제부터 떴습니까? 이거 지금부터 보시면 지금 오디션 예전에 딴따라로 무시하던 애들이 지금은 이상형이니까 이거 보시면서 자녀들 하는 거 너무 탓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게임 중독 싸우겠다 얘기하셨는데 이런 관점도 한번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고맙습니다. 내일 가을 야구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